지금 QLD나 TQQQ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차트 열기가 겁나실 겁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고 빠질 때는 내가 바보 같고 하루에도 감정이 몇 번씩 뒤집힙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1억이 은행에 가만히 있으면 15년 뒤에도 체감상 거의 그대로라는 겁니다. 물가가 가져가고 집값이 가져가고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 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더 빠른 길을 찾고 그때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QLD, TQQQ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복리 구조를 내 편으로 고정시키는 싸움입니다. QLD, TQQQ는 그 구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신 규칙이 없으면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의 저주를 먼저 맞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복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복리는 행동입니다. 복리는 수익률 그 자체보다 수익률이 깨지지 않게 만드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연 수익률만 보십니다. 연 20%면 15년 뒤에 1억이 약 15배가 됩니다. 연 15%면 15년 뒤에 약 8배 정도가 됩니다. 1억이 10억이 되려면 15년 기준으로 연 약 16% 중반이 필요합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수익률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는 과정입니다. QLD, TQQQ는 이 과정을 더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상승장에서는 사람을 중독시키고 하락장에서는 사람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상승장에서 TQQQ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면 진짜 금방 되겠다. 그래서 더 넣습니다. 비중을 늘립니다. 생활비까지 끌어오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락장 한번 맞으면 계좌가 심하게 찌그러집니다. 그 찌그러진 숫자가 찌그러진 마음을 만들고 결국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매도 버튼, 손절 버튼, 갈아타기 버튼. 이 버튼들이 복리를 잘라먹습니다. 그래서 QLD, TQQQ로 복리를 만들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 구조를 만들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구조가 없으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계좌를 터뜨립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QLD, TQQQ로 1억을 10억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으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중을 상한선으로 묶어야 합니다. 리밸런싱으로 칼같이 다듬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QLD, TQQQ는 투자 도구가 아니라 감정 도박이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 기분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공포가 오면 합리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 공포가 와도 매수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날 혹은 매달 정한 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금액이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할 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구조냐가 포인트입니다. 자동 매수가 돌아가면 고점에도 사고 저점에도 삽니다. 그 평균이 시간이 지나면 내 편이 됩니다.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견디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비중 상한선입니다. 여기서 상한선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QLD, TQQQ는 엔진이지 차 전체가 아닙니다. 엔진이 너무 크면 차가 전복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욕심이 비중을 키우고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계좌를 부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TQQQ는 내 전체 자산에서 이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중 상한선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스스로 과속하고 하락장에서 스스로 사고를 냅니다. 비중 상한선이 있으면 하락장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면 복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진짜 복리의 기술입니다. 사람은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내리면 팔고 싶습니다. 리밸런싱은 그 반대로 갑니다. 너무 커진 비중은 줄이고 너무 작아진 비중은 채웁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돌아가면 시장이 미친 듯이 흔들려도 내 계좌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복리는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상승을 더 크게 먹는 사람보다 하락에서 퇴장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QLD가 나은가요? TQQQ가 나은가요? 정답은 나에게 맞는 것이 더 낫습니다. QLD는 덜 흔들리고 TQQQ는 더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오래 버티기 쉽고 더 흔들리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중간 탈락 확률이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TQQQ로만 가는 건 운전면허 없이 스포츠카 몰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QLD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고 TQQQ는 비중 상한선을 강하게 걸고 엔진처럼 쓰는 겁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중간 탈락을 막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QLD TQQQ는 횡보장에서 생각보다 괴롭습니다. 변도는 근데 방향이 없으면 숫자가 조금씩 깎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 조급해지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튑니다. 그 순간 복리의 시간은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박아두셔야 합니다. 나는 빠른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빠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구조가 만들어지면 돈은 따라온다.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을 만들고 그 다음 행동을 딱 하나요 고정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넣습니다. QLD, TQQQ의 비중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리밸런싱 날짜를 정해둡니다. 그리고 시장이 떠들어도 본인은 조용히 규칙만 실행합니다. 오를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규칙대로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질 때 공포에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중 상한선 덕분에 계좌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복리를 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1억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게 했다가 조금 오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넣고 더 몰빵하고 어느 날 크게 빠지면 잠이 안 옵니다. 가족 앞에서 표정이 굳습니다. 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문장이 뜹니다. 이거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시장이 회복합니다. 그때 다시 들어갑니다. 이미 늦은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파산합니다. QLD, TQQQ는 여기서 사람을 갈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매일 차트를 봅니다. 매일 뉴스 봅니다.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고 또 나가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복리는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계속 팔아버리면 복리가 자랄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매매가 잦아지면 비용이 쌓입니다. 작아 보이는 비용이 쌓이면 시간 뒤에는 큰 비용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계좌가 생각보다 안 큽니다. 노력 부족이 아니라 복리가 자랄 시간을 스스로 잘라먹은 겁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 질문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 매수는 고점에도 들어가고 저점에도 들어갑니다. 그 평균이 시간이 지나면 내 편이 됩니다. 또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폭락 오면 어떡하나? 폭락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폭락이 오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피하려고 하면 평생 못 들어갑니다. 대신 폭락이 와도 죽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비중 상한선을 정하고 투자금과 생활비를 분리하고 최소한의 현금 완충을 두고 리밸런싱 규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락장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구조인지 그걸 시작 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좌가 줄어드는 숫자를 보고도 자동 매수를 계속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면 TQQQ는 위험합니다. 그럴 땐 QLD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게임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생존 게임입니다. 최소 10년은 보셔야 합니다. 짧게 2년, 3년만 보고 들어오면 변동성에 흔들려서 대부분 중간에 내립니다. 중간에 내리는 순간 복리는 멈춥니다. 사람들은 그때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운이 아니라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팔아야 하나? 정답은 한 번에 전부 팔지 말고 규칙대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올랐다고 감정으로 팔면 더 오를 때 배가 아픕니다. 내렸다고 공포로 팔면 회복할 때 배가 아픕니다. 그 배 아픔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매도도 자동화에 가깝게 설계해야 합니다. 비중이 상한선을 넘으면 일부를 줄이고 목표 비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살아남게 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복리를 가져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QLD, TQQQ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먼저 돈을 버는 행동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동 매수, 비중 상한선, 리밸런싱.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경고도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누구나 해도 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감정에 약하면 내 계좌는 내 감정에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딱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수익률이 아니라 규칙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QLD부터 작게, 자동으로 비중 상한선을 낮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신이 있으면 QLD, TQQQ는 인생을 바꾸는 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복리는 기다림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인간이 제일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중간에 내립니다.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돈이 옮겨갑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내용이 감정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복리를 쌓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